혹시 당신은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막힌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만약 그 원인이 당신 집 안에 숨어있는 물건들 때문이라면 믿겠어요. 아무 소리 없이 아무런 주목도 받지 않으면서 당신의 운, 에너지, 심지어 돈까지도 빼앗아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건 미신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멈춰버린 에너지와 그것이 매일 당신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신은 번영을 훔쳐가는 10가지 흔한 물건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당신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항목이 가장 무시되기 쉽고 가장 위험하니까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해봤을지도 몰라요.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도 인생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회는 찾아오지 않고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늘 피곤하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죠. 그럴수록 답답함은 쌓여가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더 뭘 해야 하지? 그런데 만약 그 해답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면요. 만약 지금 당신의 인생을 맡고 있는 게 바로 당신의 집 안에 있다면요. 그래요, 당신의 집 안에요. 예를 들어 멈춰버린 시계, 거미줄이 낀 구석, 시든 식물,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된 것들. 하지만 에너지적으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면서 당신의 활력과 운을 막고 풍요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실은 단 하나예요. 당신의 집 에너지는 당신 삶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당신의 집이 멈춰 있고 어질러져 있거나 무거운 기운을 가득 품고 있다면 당신의 외적인 삶도 서서히 멈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이 멈추면 함께 멈추는 건 풍요, 가벼움, 열려있는 기회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조용히 우리의 감정과 결정, 심지어 재정적인 결과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진동, 즉 에너지의 문제예요. 당신의 집이 정리되어 있고 에너지적으로 깨끗하며 잘 관리되어 있을 때 그 공간은 기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되어 당신을 막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을 하나 제안할게요. 댓글에 우리 집은 매일 부와 행운을 끌어당깁니다 라고 써보세요.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멈춰있는 에너지를 움직이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거미줄은 집 안에서도 가장 잊혀진 구석에서 자주 발견돼요. 장롱 위, 문 뒤, 천장 구석, 가구 밑 같은 곳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먼지나 게으름의 상징으로 보지만 풍수에서는 거미줄이 단순한 더러움이 아니에요. 멈춰버린 에너지, 정체된 기운의 상징이죠. 에너지적으로 보면 거미줄은 진짜 거미줄처럼 작용해요. 먼지를 잡을 뿐만 아니라 오래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상처, 억눌린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흐르며 당신의 삶을 북돋워야 할 긍정적인 에너지까지도 붙잡아둡니다. 거미줄로 가득한 집은 마치 숨을 깊이 쉬지 못하는 몸과 같아요. 모든 것이 더디고 무겁고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여파는 당신 삶에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작은 일조차 하기 싫고 동기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늘 뿌연 안개처럼 흐리고 재정은 이유 없이 꼬이고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죠. 집안의 정체가 곧 당신 삶의 정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해결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행동에서 옵니다. 바라보는 것,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공간들을 살펴보세요. 커튼 위, 천장 구석, 가구 뒤편 등. 이걸 주 1회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젖은 걸레나 청소기로 모든 거미줄을 제거하세요.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움직이는 행위이자 당신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삶을 바꾸는 중요한 팁 하나를 덧붙입니다. 물리적 청소 후엔 꼭 에너지 정화를 해보세요. 라벤더, 레몬, 페퍼민트, 레몬그라스 같은 에센셜 오일은 공간을 정화하고 가벼움, 상쾌함, 새로움을 불러오는 데 탁월합니다. 분무기에 물과 함께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에 넣어 사용해보세요. 향은 감각을 깨우고 새로운 진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작은 거미줄 하나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반복되는 패턴에 붙잡아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작은 에너지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행운과 풍요의 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벽에 걸린 멈춰버린 시계는 많은 사람에게 단지 작동하지 않는 장식일 뿐입니다. 어쩌면 예쁘기도 하고 추억이 담겨 있을 수도 있으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시계를 진보와 발전을 막는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로 봅니다. 시계는 시간을 상징하고 시간은 곧 움직임, 성장, 진화를 의미합니다. 시계가 멈춰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의 에너지 또한 멈췄다는 뜻입니다. 기회, 성취, 결단의 흐름이 대기 모드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현실에서는 그것이 계속 미뤄지는 약속들, 진척 없는 프로젝트, 진행되지 않는 아이디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정 손실로 나타납니다. 삶은 한 지점에서 멈춘 듯하고 아무 일도 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오래 멈춰 있을수록 그 정체된 에너지의 패턴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만약 멈춘 시계가 서재, 거실, 현관처럼 에너지가 유입되고 흐르는 주요 공간에 있다면 그 영향은 더욱 큽니다. 이런 장소에 멈춰버린 시계는 새로운 기회의 진입을 막고 오래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시계를 고치거나 당장 치우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의미가 있는 시계라면 괜찮아요. 단 반드시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침이 움직일 때 당신 인생의 흐름도 함께 움직입니다. 만약 고치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능은 물론 좋은 에너지를 불러오는 다른 시계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시계를 현관문 정면에 걸어두는 것은 피하세요. 이것은 집의 행운의 카운트다운을 거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실, 특히 침대 머리 위에 시계를 두는 것도 좋지 않아요. 소리가 큰 시계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 감정의 균형이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태는 둥근 시계를 추천합니다. 둥근 모양은 연속성과 흐름을 상징하니까요. 색상은 당신이 선호하는 부드럽거나 활기찬 컬러가 좋습니다. 생명력과 성장을 의도하는 기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는 시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은 당신 편이다, 당신 삶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키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 안의 에너지는 늘 당신 삶의 에너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긍정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그저 멈춘 시계를 치우는 것 같은 아주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이템 3. 죽은 식물. 집 안에 시든 에너지를 비추는 거울 식물은 집 안의 에너지의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푸르고 생기 있고 잘 자라는 식물은 확장하는 삶, 풍요, 건강, 번영을 상징하죠. 하지만 시들고 말라가고 결국 죽어버린 식물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언가 흐르지 않고 있다. 풍수에서는 죽은 식물을 집 안 에너지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로 봅니다. 결국 그 공간에 사는 당신의 내면 상태와도 맞닿아 있다는 뜻이죠. 어떤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건 그 공간의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거나 무겁고 심지어 부정적인 신호를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에너지가 식물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운은 공간 전체로 퍼져나가 당신의 기분, 집중력, 의욕, 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실 구석이나 책장 위에 놓인 말라붙은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생기 또한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기력, 멍한 정신, 이유 없는 우울감, 그리고 잦은 갈등 등이 이 시든 에너지에 의해 더욱 심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당신의 집 안식물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살아있고 아름답고 자라고 있나요? 아니면 노랗게 변하고 말라가며 방치되어 있진 않나요? 이미 죽은 식물이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인 애착 때문에 정체의 상징을 집 안에 두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만약 아직 생명력이 남아 있다면 회복을 시도해 보세요. 물을 자주 주고 화분을 바꾸고 더 많은 햇빛이 드는 자리로 옮기고 비료를 주는 것처럼요. 이러한 회복의 행동 자체가 상징적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그건 곧 당신 삶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다시 돌보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운을 부르고 관리도 쉬운 식물을 원한다면 평화백합, 자미오콜카스 금전수, 행운의 대나무, 산세베리아 성조기의 칼 또는 흔히 돈나무라고 불리는 식물들을 추천합니다. 이 식물들은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보호, 번영, 에너지 정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 잘 관리된 식물은 집안의 숨결을 더욱 깊고 맑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집이 숨을 쉬기 시작하면 당신도 안도감, 명확함, 새로운 시작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벽에 아직도 걸려있는 오래된 달력은 것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냥 바꾸는 걸 미루다 잊어버리거나 그 자리에 익숙해져서 무심코 두고 있게 되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기한이 지난 달력을 훨씬 더 깊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에너지. 달력은 시간을 상징합니다. 지금을 나타내고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게 하며 새로운 사이클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죠. 그런데 달력이 예전 날짜에 멈춰 있다는 건 당신의 집이 이미 지나간 시간에 정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에너지는 공간 전체에 퍼지면서 변화 없는 반복, 끊기지 않는 패턴, 찾아오지 않는 기회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거나 늘 같은 문제만 반복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것처럼요.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그래서 오래된 달력을 없애는 것은 단순한 종이 교체가 아닙니다. 그건 해방의 행위예요. 이제 나는 현재를 살 준비가 되었고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강력한 신호죠. 새 달력을 고를 때는 당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줄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자연 풍경, 피어나는 꽃, 떠오르는 태양처럼 가벼움과 확장감을 주는 요소들이 좋습니다. 이건 단지 장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달력을 놓을 위치도 중요합니다. 사무실, 주방, 현관, 근처처럼 자주 보이고 에너지가 잘 흐르는 장소가 이상적입니다. 화장실, 창고, 어두운 구석 같은 곳은 피하세요. 이런 공간은 낮은 진동을 지니고 있어 달력의 상징적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달력을 현재로 유지한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의 시간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달력은 당신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고요. 작은 행동과 큰 의도가 만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마당, 정원 구석 혹은 현관 주변에 쌓인 마른 나무 잎들은 것 보기엔 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엔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마른 잎들을 정기적으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에너지가 정체되고 보이지 않는 혼란이 쌓인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라고 봅니다. 푸른 잎은 성장, 풍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한번 떨어져 마른 잎은 끝남, 사이클의 종료를 의미하게 되며 그대로 방치된다면 곧 에너지의 장애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집이 이미 끝난 것을 붙잡고 있는 듯한 상태가 되어 새로운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적으로 보면 이런 상태는 집 주변에 무거운 진동의 장을 형성합니다. 출입구가 막히고 함께 막히는 건 기회, 변화, 만남, 번영의 흐름입니다. 겉으로는 티 나지 않지만 이 모든 게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정체되어 갑니다. 감정적인 면에서도 계속해서 마른 잎이 시야에 들어오는 환경은 혼란스러움, 정신적인 피로, 그리고 가정 내 긴장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방치된 느낌조차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이 무관심을 말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점점 활기를 잃기 시작하죠.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팁은 간단합니다. 잎 청소를 주 1회 루틴으로 만드세요.
쌓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정기적으로 외부 공간을 점검하세요. 인도, 정원, 베란다, 현관 등. 그리고 단순히 쓸기만 하지 말고 의도를 담아서 하세요. 이건 단순한 물리적 청소가 아니라 에너지의 청소입니다. 삶의 흐름을 위한 공간을 여는 행위예요. 이 정화 효과를 더 강화하고 싶다면 외부 공간에 새 식물을 들이거나 생화로 장식해 보세요. 또는 풍경, 물 흐르는 분수,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처럼 움직임과 가벼움을 상징하는 오브제를 추가하세요. 이런 요소들이 죽은 에너지를 확장되고 신선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의 집 입구는 당신의 행운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 입구가 마른 나무숲에 가로막혀 있다면 당신은 우주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아직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입구가 깨끗하고 생기 있고 열려 있다면 당신이 말하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여기 새로움이 환영받는 공간입니다. 혹시 완벽하게 꾸며진 공간에 들어갔는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불편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이런 감각은 종종 뾰족하거나 공격적인 형태를 가진 물건들 때문에 생깁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요소를 사기사치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독화살이라는 뜻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의 긴장감을 쏘아보내는 에너지의 날카로운 지점들입니다. 이러한 장식물, 은장식용, 칼이나 검, 뿔장식, 뾰족한 조각상, 날카로운 액자 혹은 지나치게 각진 가구, 모서리 등에 포함될 수 있어요. 문제는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닙니다. 이건 공간의 조화를 깨뜨리는 진동의 문제입니다. 사기는 집안의 에너지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향은 미묘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됩니다. 수면의 어려움을 겪거나 끊임없는 짜증, 사소한 갈등, 집중력 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이러한 뾰족한 부분이 침대나 소파 같은 휴식 공간을 향하고 있다면 뇌는 휴식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경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의 에너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고갈되어 갑니다. 해결의 시작은 의식입니다. 당신의 집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날카로운 형태의 물건이 있나요? 그것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 침실, 거실, 책상 등을 향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면 방향을 바꾸거나 그 날카로운 끝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배치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자연의 요소를 활용해 에너지를 부드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뾰족한 물건 옆에 식물을 배치해 보세요. 자연은 사기를 중화시키고 공간의 균형과 생기를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곡선이 있는 소품, 둥근 쿠션, 곡선 프레임의 그림, 원형 조명 등을 활용하면 날카로운 에너지를 유연하고 흐르는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히 예쁜 공간이 아니라 당신을 감싸고 보호하는 진동의 안식처여야 합니다. 그 안에 놓인 모든 물건은 그 역할을 함께 해야 하죠. 혹시 집 안에서 우산을 펴면 불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겉보기에 단순한 옛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믿음은 에너지 상징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풍수에서는 실내에서 우산을 펼치는 행위를 집에 자연스러운 보호 에너지를 막고 행운의 흐름을 끊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역사적으로 우산은 단순한 비를 막는 도구가 아니라 왕이나 지도자들이 외부의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던 영적인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호받고 있어야 할 공간, 바로 집 안에서 우산을 펼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공간의 보호 에너지를 믿지 못하겠다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 결과 공간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외부로부터의 긍정적인 흐름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산이 펼쳐진 형태는 날카로운 선과 각을 만들어내며 공간에 조화로운 에너지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특히 거실, 복도, 현관 근처 같은 주요 에너지 순환 지점 우산이 열려 있다면 행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미세한 에너지 장애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막혀있는 듯한 느낌, 무거운 공기,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진전되지 않는 답답함. 그래서 권장되는 행동은 명확합니다. 집 안에서는 우산을 펴지 마세요. 비 맞은 우산을 말려야 한다면 베란다, 발코니,
또는 창문이 열린 공간에 놓아두세요. 그리고 만약 이미 우산을 집 안에서 펼쳤곡으로 인해 불길하거나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공간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나 백단향 산다로드 같은 부드러운 향의 인센스를 피우고 모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세요. 또는 스프레이병에 물과 함꺼렌지 또는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섞어 공간 전체에 뿌려보세요. 이 향들은 공간의 균형을 되찾고 생기를 불러오는 데 탁월합니다. 현관 근처에는 풍경, 바람종이나 크리스탈을 걸어두는 것도 좋아요. 이것만으로도 공간의 흐름이 회복되고 좋은 에너지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상징적인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됩니다. 한편 집 근처에 벌집이 생기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벌의 쏘일 위험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그 경고가 단지 물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특히 현관, 발코니, 창문 근처처럼 에너지가 드나드는 경계선에 벌집이 생겼다면 그것은 혼란과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물론 벌들은 벌집 안에서는 매우 조직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소에 벌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주변의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쌓여 입고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벌떼, 즉 한 지점에 모인 과도한 에너지, 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 억눌린 감정, 조용히 진행 중인 재정적 문제들을 상징할 수 있어요. 이런 에너지가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면 집 안에서는 끊임없는 불안, 짜증, 집중력, 저하 가족 간의 긴장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항상 어딘가가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 혼자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벌집은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를 불러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진짜 에너지 정화의 시작입니다. 벌집이 있던 자리를 집중적으로 청소하세요. 굵은 소금과 박하 또는 레몬그라스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섞은 물로 만든 정화액을 사용해 닦아내세요. 이 조합은 공간에 쌓인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후에는 공간에 재생을 상징하는 요소들을 배치해 보세요. 신선한 식물이 담긴 화분, 풍경, 바람종 또는 빛을 투과하는 수정 같은 크리스탈이 그 자리에 조화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집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벌집 같은 신호는 지금 무언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그런 신호들을 무심코 넘기지 말고 꼭 주의를 기울이세요. 꼭 주의를 기울이세요.